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첫 번째 시간 자원봉사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릴 장유진입니다. 이번 기본교육은 총 3강으로 나눠 구성됐는데요. 여러분의 편의에 맞는 쉽고 다양한 또 부담감 제로의 봉사활동을 보여드리니까요. 기대하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자원봉사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자원봉사란 말은요, 어원은 자유의지로서 실천하는 자선활동, 즉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에서 기원했으며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자원봉사자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 발전과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모습도 과거에는 단순히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소극적이며 좁은 뜻으로 인식됐다면 현재는 지역사회 각종 문제 예방과 해결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활동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크게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은 본인의 의사로 시간과 재능 그리고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무보수성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공익성은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마지막 지속성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본인 스스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와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그 특성으로 볼 수 있겠죠.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쉽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그 모습이 바로 자원봉사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원봉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우선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필요성과 개인적인 필요성인데요. 먼저 개인적인 필요성은 자기 본인의 발전과 성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은 개인적인 필요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통합 및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사전 예방에 도움이 돼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공간을 찾아가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컸는데요. 흔히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환경, 인권, 사회 등 이 정형화된 카테고리에 맞춰진 자원봉사 활동이 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원봉사 활동은 나에게 맞는 활동을 직접 만들고 선택하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돼서 내가 원하는 활동을 디자인해 나가며 아무런 대가 없는 자원봉사 활동이죠. 어때요? 조금 흥미가 생기셨나요? 다음으로는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죠.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인종이나 종교, 직업, 연령 등 다양한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신념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경험을 쌓고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과 보람, 또 나눔의 기쁨을 느끼며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듯 이기심 없이 자기 수양적인 면을 생각하며 주변을 도우는 모습이랑 사뭇 비슷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활동하고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감이 있으려면 봉사자들 간에도 시간 약속, 봉사 참여 약속도 꼭 지켜야겠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게 되고 존중과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 점도 중요하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과 약속은 꼭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은 더욱 중요하겠죠. 이렇게 활동한 부분들은 항상 기록하고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기록 속에서 개선할 부분들도 보이게 되고 그걸 다시 실천으로 옮기면 또 한 발 더 성장하는 봉사자가 되겠죠. 이렇게 활동하다가요, 혹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담당 직원과 의논해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럼 이번에는 진짜 봉사활동의 노하우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대상별로 특징과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아동을 대할 때는 아이들과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고요. 일단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한 아이만 지나치게 잘해주는 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는요, 아동의 개인적인 과거는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을 대할 때는 대화 시에 말을 분명히 천천히 해야 하고 특히 알게 된 모든 내용은 꼭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푸념이나 욕에는 동조하지 않고 어르신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또 어르신은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대할 때는 과잉 보호나 과잉 친절, 동정과 자선은 금물이며 개개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서 도움을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보다 서로 인격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자원봉사자가 현재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단순히 봉사자라고만 생각하시고 있진 않나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펼치는 우리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곧 그렇게 활동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의 자긍심을 뿜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의 사회적인 역할들인데요.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동반자, 대변자, 서비스 제공자, 개혁자, 건설적 비판자, 정책 결정 및 자문 등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관의 방침이 정해지는 데 참여하고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바람직한 사회의 변화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니터링이나 제도적,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문제를 알리고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요. 상담, 개별 또는 집단의 지도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어쩌면 가볍게 생각했던 자원봉사가 그 역할이 사회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든 내가 다치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적절한 곳에서 손길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고하시게끔 활동별로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보여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꼭 메모나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매번 봉사활동 전 혹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전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첫 번째 시간 자원봉사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태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자원봉사자로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할 최창은입니다. 이번 시간엔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타인의 침해에도 방관하지 않는 적극적인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인권 사전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자원봉사 활동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모든 사람의 인권의 존엄함을 지켜내는 사회적 연대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인권 친화적 자원봉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의 인권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이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 침해나 차별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인권 침해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감수성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기본 소양 및 태도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항상 스스로의 행동이 혹시 인권 침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그랬다면 반드시 반성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도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자와 그 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엔 자원봉사 현장의 주요 인권 이슈 사례에 대해서 잠시 들어볼까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급해 죽었는데 누구한테 부탁할 데도 없고
또 밥 먹을 시간도 혼자 어디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애매했어요. 들은 거하고는 다르게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직원 나르듯이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봉사활동인데 기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쁠 수밖에 없죠.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 속 인권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뿌듯하고 아름다운 봉사활동 현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엔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재난은 천재지변,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야기됩니다. 재난복구 자원봉사 활동은 이러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안전 등에 의한 많은 주의사항들이 요구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지역의 응급의료 인력 지원과 식량, 물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식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들의 구조와 회복을 도와주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비작업, 임시 숙소 제공, 피해 현장의 정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 복구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태풍은 피해 지역의 정리작업, 피해 복구를 위한 청소, 임시 숙소 안내, 식량과 응급구호 물품 제공 등이 있고요. 강한 바람이나 호우, 해일, 낙뢰 등의 위험성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진은 현장 안전점검, 피해자 구조 지원, 의료 및 식량 지원, 현장 모니터링을 하며 혹시 모를 건물 붕괴, 지진 여파로 인한 건물 경사와 기울기, 산사태, 가스 누출 등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고 주변에도 안내해야 합니다. 홍수 피해 현장은 소독과 피해 지역 정비 작업, 환경 정비, 식사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요. 침수나 토사 유출, 녹조 등으로 인한 음식물 오염 및 전염병 확산을 통한 인명피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화재 피해 현장에서는 현장 구조작업 지원, 화재 진압 지원, 응급의료 피해자 대피 안내, 교통 안내, 피해자 이송 지원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요. 화재의 연기와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곤란, 화재 후 산사태 및 붕괴 등 위험성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재난복구 자원봉사 활동 점검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사항이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요. 또 지역센터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에도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봉사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하여 배치된 활동에 대한 안전장비나 복장을 잘 체크하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긴급 연락처를 숙지하며 개인 활동을 삼갑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결심했을 때에는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확인해서 재난복구 시 어떤 기술이나 활용 분야가 가능할지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추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중 봉사자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및 영양 섭취를 해주며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조직이나 해당 지역센터와 협력하여 현장에 맞는 지침과 요청에 협조하고 원활한 소통 및 협업으로 효과적 재난복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재난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마쳤다면 이제 사후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데요. 크게 활동 공유 및 기록과 건강 상태 점검,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경험 공유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시간 내서 체크해 보시고요. 어렵진 않지만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것도 체크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광주광역 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생활 속 안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활동, 훈련 등을 통하여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대규모 재난 시에 광주광역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가동 프로세스와 총괄 조정하는 기구 운영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센터들과 자원봉사자들 간의 역할을 확립하여 실제 재난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복구와 유기적인 활동, 더 나아가 사전 예방 활동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고 같이 만나면 정말 좋겠죠?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함께 이야기할 주제들은 다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것과 재난 시의 자원봉사 활동과 사후관리, 그리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인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의 자원봉사 현장이 서로 존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이 더 밝은 세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가이드북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최창은, 장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센터 소개와 1365 자원봉사 포털 소개, 또 자원봉사 활동 트렌드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전문화와 체계화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요. 교육 및 배치를 통해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매개체로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관리 담당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로는 다양한 지역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연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크게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센터에 따라서 역할들이 나눠집니다. 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시군구, 자치구 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지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6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5개 구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마다 위치해 있어서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주광역시 소속 자원봉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입니다. 생소하시죠?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과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종합보험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하는 거겠죠.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봉사자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증과 영예인증제도가 각 구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실적 인증도 첨부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바로 이 모든 혜택은 봉사활동 전 1365 포털 사이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 1365 자원봉사 포털. 이름 참 좋죠?
1365 자원봉사 포털은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자원봉사 정보 검색은 물론 신청부터 실적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면 전국 단위 자원봉사 정보 및 조회, 신청, 실적 확인이 가능하며 연계기관의 연계를 통한 실적 확인 및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봉사 실적은 나이스 연계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정보 연계 동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또 나이스로 실적 전송이 성공되면 학교에서 승인 처리를 해야 나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1년 365일 1365와 함께 자원봉사의 주인공이 되어볼까요? 네, 이어서 이번엔 자원봉사가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설마 뭔가 역사가 막 나오거나 그럴까봐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죠? 우리 첫 시간에 짧게 언급된 자원봉사의 이해 기억나시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니까 함께 보실게요. 과거에 우리는 자원봉사의 역할을 연민이나 이타심에 기반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움으로써 사회의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거나 자원봉사 점수, 시간 인증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이 주를 이뤘죠. 그러다 최근엔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세대별, 사회 계층별로 자원봉사 참여 목적과 참여 유형이 다양화돼가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자원봉사가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또 주민자치 정책 등의 확대로 지역 단위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확대되고 자원봉사 영역에도 이러한 변화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정책 사업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또한 자원봉사의 영역에 포함시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 개념이 확장되고 그 영역도 다양화하고 확대되어 전통적인 무보수성과 무대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수당과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시도가 활발해진 것도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자원봉사 방식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되고 볼런투어, 온라인 자원봉사, 버추얼 볼런티어 같은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이 등장하고 있어 자원봉사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방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는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2020년 앞서 이야기 나온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원봉사는 전통적 활동 방식인 대면 자원봉사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시간 인증 중심의 자원봉사 관리 방식에 대한 자성과 함께 유용한 관리 방식의 모색을 시도하게 됐는데 그간 시간 인증제는 자원봉사 인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자원봉사의 양적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다원화된 심내 활동을 담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참여 문화 증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에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욕구가 높아지며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동 인증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색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볼런투어는요, 자원봉사자와 여행을 합쳐 만든 용어로 여행 중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일정 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플로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로 운동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으며 조깅 중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그린웨일 캠페인은 웨일 브라우저 및 그린웨일 앱을 활용한 디지털 탄소 저감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즉각적인 참여 제공 가능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릴라 가드닝은요, 도심 속에 방치된 공간에 몰래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미적, 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마치 꽃 심는 홍길동 같은 존재랄까요? 네, 정말 다양하고 재밌고 참신한 봉사활동이 참 많아졌죠. 뿐만 아니라 내 건강, 우리 동네의 건강, 또 지구의 건강까지. 어때요? 지금 막 바로 참여하고 싶어서 뛰어나가시는 건 아니죠? 이 밖에도 우리 광주광역시 5개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따뜻하고 재미도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면사 장바구니 청바지 업사이클링으로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고요.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온정 나눔 이동 세탁소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남구 지역 12개 기관 단체와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합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북구 거점 자원봉사 캠프 박람회를 통해 자원봉사 체험 제공과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박람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마지막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요, 마을관리소라는 활동으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주민문화를 형성하는 마을 반상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란 무엇인지부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의 변화 모습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 다 이야기 못 드린 부분이 많아서 참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이 봉사활동을 나누며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는 화면이 아닌 봉사자로 현장에서 만나길 약속하면서 일상에서의 나눔, 자원봉사로 특별한 의미를 더해보시는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 여러분, 사랑합니다.